해동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마님이라고?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몰락한 양반 현우. 죽어가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 하녀를 보쌈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잘못 데려온 여인은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보쌈으로 인생이 통째로 위험에 빠진 30 노총각과 마님.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번의 실수로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남자의 파란만장한 사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흐르는 시각, 현우는 낡은 이불을 털어내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은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구석에서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다 깨셨습니까? 허리가 굽은 노모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패어 있었어요. 오늘도 김진사 댁에 가야 하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짧게 대답했어요. 예, 어머니.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 죽기 전에 내 혼례라도 보고 싶구나.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눈을 감는 것이 이 애미의 소원이다. 그 말은 칼처럼 현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30이 되도록 장가 한 번 못 간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지붕은 비가 올 때마다 새어들었습니다. 가난은 끝이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 소자가 불효막심하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으나 마음속으로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 집안도 몰락한 처지에 누가 딸을 주려 하겠습니까? 어머니는 다시 기침을 하며 누웠고 현우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만 현우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낡은 삿갓을 쓰고 현우는 김진사 댁 밭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현우는 땡볕 아래서 호미를 들고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거친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자 손바닥에는 흙먼지가 묻어났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만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현우는 쓴웃음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만석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 형님 같은 분이 이렇게 소장농으로 사시면 안 되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한때는 대대로 벼슬을 지내던 양반 집안이었으나 영모에 연루되어 가문이 통째로 몰락한 것을 만석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석이 물동이를 가져왔지만 물은 이미 미지근했습니다. 현우는 물을 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내 팔자인가? 해가 점점 높이 올라갔고 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진사 댁 하인이 지나가며 호통을 쳤어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게. 현우는 대답 없이 묵묵히 호미를 움직였습니다. 호미를 내리칠 때마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지는 아픔이 올라왔지만 그는 참았어요.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더 고통스러웠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 현우는 호미를 내려놓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한숨만 깊어져 갔습니다. 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장날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약값이라도 마련하려고 곡식 몇 마를 지고 나왔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형님, 돌아보니 옛 서당 동문인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호는 지금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제법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도포를 입고 있는 모습이 현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형님 술 한 잔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회포나 풀어봅시다. 두 사람은 장터 한편의 주막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탁자에는 막걸리 한 병과 간단한 안주가 놓였어요. 준호는 술잔을 따라 건네며 현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형님, 요새 안색이 말이 아니구먼.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현우는 술잔을 받아 단숨에 비우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이제 30인데 장가도 못 가고 이 모양이니 어찌 근심이 없겠나. 준호는 잠시 침묵하며 술잔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형님 보쌈은 어떠하십니까? 현우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런 일이 어찌 가능하단 말인가? 보쌈은 비록 불법이었으나 가난한 총각들 사이에서는 은밀히 행해지는 풍습이었습니다. 과부나 재가를 꺼리는 여인을 몰래 납치해 아내로 삼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우는 양반 출신답게 그런 일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준호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 대감댁에 길선이라는 여종이 있사옵니다. 30도 안 된 과부인데 싹싹하고 일도 잘한다 하더이다. 환갑잔치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보쌈에 오시면 어떻겠사옵니까? 과부라 시집 가기도 어렵고 형님 같은 양반 출신에게 시집 가면 나쁘지 않을 것이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자네, 그런 말은 다시는 꺼내지 말게. 준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술잔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준호의 말은 현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안을 거닐며 준호의 말을 되새겼어요. 보쌈이라니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방에서 또다시 한숨소리가 새어나오자 현우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늙어 죽을 수는 없다. 현우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달빛이 마당에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뭐든 해야 한다. 하지만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이 그를 붙잡았어요. 어찌 여인을 납치하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기로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개며 각오를 다졌어요.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상점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현우를 보자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로 이래 일찍 오셨사옵니까? 현우는 주위를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야 하겠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현우를 상점 안으로 끌어들이며 물었어요. 형님, 정말로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그렇네. 이미 결심한 일이니 돌이킬 수는 없네. 준호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현우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환갑잔치가 모레 후입니다. 그날 밤에 거사를 치릅시다. 길선이는 주로 뒤채에 있다 하니 담을 넘어 채로 가면 되겠사옵니다. 현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럼 그날 밤에 보세나.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형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인가? 보쌈한 그날 밤 반드시 첫날 밤을 치르셔야 합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야 여인이 돌아갈 생각을 못합니다. 기정사실을 만들어야 하옵니다. 형님,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현우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인을 억지로 범한다는 것은 양반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형님, 제발 명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여인을 억지로 대할 수는 없다. 현우는 준호의 상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틀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환갑잔치 전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책을 펼쳐보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준호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을 강제로 치르라니 그건 도리가 아니다. 양반 가문에서 배운 예의와 도덕이 현우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우는 결국 결심했어요. 보쌈은 하되 여인을 억지로 대하지는 않겠다. 그는 촛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어요. 다음 날, 환갑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이 대감댁에서는 풍악 소리가 요란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축하의 함성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현우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호미를 들고 있어도 손이 떨렸고 자꾸만 이 대감댁 쪽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정말 옳은 일인가? 현우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고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만석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형님, 오늘따라 안색이 더 좋지 않으신데 괜찮으시옵니까? 현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저 피곤할 뿐이네. 하지만 만석은 형님의 떨리는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오늘 밤 일을 아신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예, 어머니. 잘 먹겠사옵니다. 현우는 밥을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손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현우는 방으로 들어가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평소에는 입지 않던 짙은 회색 도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죠. 현우는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어서 밤은 더욱 어두웠어요. 약속한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현우가 도착하자 이미 준호와 만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습니다. 형님, 오늘 밤 꼭 기정사실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여인이 돌아갈 생각을 못합니다. 현우는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여인을 억지로 대하지는 않겠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현우는 만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걱정 말게. 함께 가세. 세 사람은 조용히 이 대감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길이었어요. 멀리서 이 대감댁의 등불이 보였습니다. 잔치는 이미 끝났고 사람들은 다 돌아간 듯 했어요. 세 사람은 뒷담 아래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담을 넘어 안쪽을 살폈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우와 만석도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습니다. 뒷마당은 고요했어요. 하인들도 모두 잔치가 끝나고 지쳐서 잠든 듯 했습니다.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뒷채는 저쪽입니다. 조심해서 가십시다. 세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며 뒷채로 향했어요. 그때 뒷간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추었어요. 여인의 모습이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날씬한 체구에 걸음걸이가 단정했어요. 준호가 눈짓을 했습니다. 저 여인이 길선일 것입니다. 세 사람은 재빨리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가 뒤에서 여인의 입을 막고 준호와 만석이 양쪽 팔을 붙잡았어요. 여인은 깜짝 놀라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새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여인의 눈이 크게 떠졌고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현우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놀라지 마시오. 해치지 않을 것이니 조용히 하시오. 하지만 여인은 계속 저항했습니다. 현우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여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현우는 여인을 큰 보자기에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그리고 등에 업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준호와 만석은 주위를 살피며 앞장섰어요. 빨리 가십시다. 세 사람은 다시 뒷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우의 등에 업힌 여인은 여전히 기절해 있었어요. 현우는 달리면서도 여인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가눴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현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등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무게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짊어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준호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만석도 숨을 헐떡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 드디어 현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현우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현우는 여인을 보자기에서 꺼내어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눕혔습니다. 촛불을 켜자 방안이 은은하게 밝아졌어요. 그제야 여인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현우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달빛에도 어렴풋이 보였던 얼굴이었지만 촛불 아래에서 본 여인의 얼굴은 놀랍도록 고왔습니다. 30이 가까운 나이라고 했지만 피부는 곱고 눈썹은 또렷했어요. 준호가 현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형님, 오늘 밤 반드시 기정사실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여인이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준호와 만석은 곧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형님, 잘하십시오. 문이 닫히고 현우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기절해 있었어요. 현우는 그녀 곁에 앉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여인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현우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준호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인을 억지로 범하는 것은 양반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우는 여인의 옷을 단정히 여미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 한구석에 앉아 기다렸어요. 촛불만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우는 한숨도 자지 않고 여인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한 일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큰 죄를 지었구나. 현우는 자책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현우는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 여인도 나처럼 힘든 삶을 살아왔을까요? 과부가 되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여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인은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놀라셨지요? 제가 그대를 데려온 것이옵니다. 여인은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데려오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 대감댁에 일이 있어 다녀온 여염집 안하기온데 어찌하여 제가 여기 있는 것이옵니까? 현우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셨소? 여인이 다시 말했어요. 저는 이 대감댁 안채 마님과 먼 친척이라 환갑잔치에 초대받아 머물다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옵니까? 현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여종 길선이 아니라 양반과 과부를 잘못 데려온 것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오. 큰일 났소, 큰일 났소. 현우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인, 정말 죄송하옵니다. 제가 길선이라는 여종을 보쌈하려 했는데 잘못하여 부인을 모셔온 것 같사옵니다. 여인은 놀라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 보쌈이었군요. 여인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현우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디 사연이나 들어봅시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어요. 잠시 후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몰락한 양반 집안 이야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일, 15년간 소장농으로 살아온 삶, 그리고 30이 되도록 장가 한 번 못 간 현실까지요.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야 하는데 가난 때문에 어머니 소원 하나 들어드리지 못했사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런 일을 저질렀사옵니다. 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씨 성을 가진 윤이라 하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양반가 규수였으나 집안이 기울어 16에 60이 넘은 늙은 양반의 첩으로 팔려갔사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영감은 몇 해를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나셨고
본처는 저를 쫓아냈습니다. 지금은 과부로 근근히 바느질과 빨래 품팔이로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현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부인도 저처럼 버려진 인생이셨군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을 다시 이 대감댁에 모셔다 드려야겠사옵니다. 하지만 윤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리께서는 어젯밤 저를 건드리지 않으셨습니까? 현우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감히 그럴 수 없었사옵니다. 양반으로서 도리가 아니온데 어찌 그런 일을 하겠사옵니까? 윤희는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나리는 양반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신 분이군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는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저를 정실 부인으로 대해 주시겠사옵니까?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같은 분이라면 함께 살아도 괜찮을 것 같사옵니다. 저는 평생 첩으로 과부로 살며 천대받았사옵니다. 하지만 나리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사옵니다.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새로운 삶을 약속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대감댁에서 양반 여인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범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기겁한 채 현우를 찾아왔어요. 형님, 큰일 났사옵니다. 양반 여인을 보쌈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사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종이 아니라 양반 부인이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사옵니다. 만석의 말에 현우는 더욱 놀랐어요. 준호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형님,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아전들이 마을을 뒤지고 있다 하옵니다. 현우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윤희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부인, 큰일 났사옵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사옵니다. 윤희는 침착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떠나겠사옵니다. 그래야 나리는 무사하십니다. 현우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옵니다. 부인을 버리면 나는 짐승이옵니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나리,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현우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희도 손을 맞잡았어요. 해질 무렵 아전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집을 뒤지며 범인을 찾고 있었어요. 만석이 급히 달려와 경고했습니다. 형님, 아전들이 곧 이쪽으로 온다옵니다. 현우와 윤희는 긴장했습니다. 준호도 달려왔어요. 제가 아전들을 다른 쪽으로 유인하겠사옵니다. 준호는 재빨리 마을 반대편으로 달려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수상한 자가 도망가고 있어. 아전들의 발소리가 준호를 따라 멀어졌어요.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되자 현우와 윤희는 방 안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후였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방금 제 손을 잡아주셨사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평생 첩으로 과부로 살며 모욕을 받았사옵니다. 한 번도 누군가 저를 지켜주려 한 적이 없었사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부드럽게 불렀어요. 부인, 윤희는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리와 함께 살고 싶사옵니다. 현우도 윤희의 손을 다시 꼭 잡았어요. 저도 부인과 함께 살고 싶사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상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어제 고마웠네.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형님, 어제 무사하셨사옵니까?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어요. 준호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다행이옵니다, 형님. 현우는 잘못된 보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양반 과부를 데려오셨다 하셨사옵니까? 그렇네. 하지만 부인께서 함께 살겠다 하셨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첫날 밤은 치르셨사옵니까? 현우는 짧게 답했어요. 못했네. 준호가 안타까워했지만 현우는 단호했습니다. 괜찮네. 부인은 그런 분이 아니네. 낮에 현우와 만석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사옵니까? 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부인과 나는 한 배를 탔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형님을 돕겠사옵니다. 현우는 만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현우가 집으로 돌아오자 윤희가 정갈한 저녁상을 준비해 놓았어요. 윤희가 환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의 며느리 아니겠사옵니까? 잘 부탁드리옵니다, 나리. 현우도 따뜻하게 답했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옵니다, 부인.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쌈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진짜 부부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현우는 윤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보쌈이었지만 이것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일지도 모른다고요. 윤희도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따뜻한 밥상을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현우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현우가 밥을 지었을 텐데 오늘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본 적 없는 젊은 여인이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어머니를 보자 공손히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어머니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며칠 전에 들어온 며느리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급히 방에서 나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 아내이옵니다. 어머니는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나이는 좀 있어 보였으나 얼굴이 곱고 몸가짐이 단정했어요. 그래, 어디 교수냐? 어느 양반댁 딸이더냐? 윤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씨 성을 가진 윤이라 하옵니다. 양반가 딸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윤희는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첩으로 팔려갔다가 영감이 돌아가신 후 과부로 지내던 몸이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쁨으로 가득했던 표정이 차갑게 식었어요. 뭐라고? 첩이었다고?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현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리 우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우리는 양반이다. 몇백 년 내려온 양반 가문인데 어찌 남의 첩이었던 과부를 며느리로 들인단 말이냐? 어머니, 현우가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안 된다. 당장 저 여인을 내보내거라. 윤희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다시 천대받는 운명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느꼈어요. 평생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우는 어머니께 간청했어요. 어머니, 이 사람은 천한 사람이 아니옵니다. 양반과 딸로 태어나 집안이 몰락하여 어쩔 수 없이 첩이 되었던 것이옵니다. 사람 됨됨이도 좋다오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한번 첩이었던 사람은 첩이다. 당장 내보내.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나가겠다. 현우는 난감했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물러나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문을 닫는 그녀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우물가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윤희가 물을 기르러 나갔을 때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윤희를 알아보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여인이 바로 우리 영감을 죽인 첩년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남자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저 여인 때문에 우리 영감께서 돌아가셨소. 첩년이 영감의 기운을 빼앗아 죽게 만들었다오. 윤희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옵니다. 그건 거짓말이옵니다. 영감께서는 원래 병이 깊으셨사옵니다. 하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어요. 우리 안방마님께서 저 여인을 쫓아낸 것도 그 때문이요. 신랑 잡아먹은 첩년이라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구먼. 신랑 잡아먹은 첩년을 누가 데려온단 말인가? 현운의 집에 들어갔다던데 큰일이구먼.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물동이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만석이 급히 알려준 덕분이었어요. 그건 거짓이오. 윤희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소. 현우가 크게 외쳤습니다. 하인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 여인은 우리 집안을 망친 재앙이요. 당신도 조심하시오. 곧 당신도 저 여인 때문에 화를 입을 것이오. 현우가 화를 내려는 순간 준호와 만석이 달려왔어요. 형님 말씀이 맞사옵니다. 윤희 부인은 잘못이 없사옵니다. 준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만석도 현우의 옆에 섰어요. 형님을 믿사옵니다. 세 사람의 단단한 신뢰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인은 결국 욕설을 퍼붓고는 물러갔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온 마을에 퍼진 후였습니다. 현우는 윤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윤희는 마당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나리, 제가 떠나는 것이 낫겠사옵니다. 저 때문에 나리께서 고통받으시는 것을 볼 수 없사옵니다. 현우는 윤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안 되옵니다. 부인을 보내면 나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소문을 들으신 듯 했습니다. 저 여인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 않느냐. 당장 내보내라.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나가겠다. 어머니는 격노하고 계셨어요. 현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갈라지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현우는 윤희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윤희는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부인, 정말 미안하오. 현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천대받는 것은 익숙하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저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현우는 윤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겠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의 마음을 돌려보겠사옵니다. 현우는 윤희를 안으며 고마움을 전했어요. 부인, 고맙소.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윤희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렸어요. 어머니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지만 어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진지 잡수셨사옵니까?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깨에 주물러 드리겠나이다. 됐다. 내 손길 받기 싫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계속해서 정성을 다했어요. 어머님, 허리가 불편하시다고 들었나이다. 제가 안마해 드리겠나이다. 윤희는 정성스럽게 어머니의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불편해하셨으나 손길이 시원하자 조금씩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밥도 맛있게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음도 드렸습니다. 준호가 찾아와 현우를 격려했어요. 형님, 형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옵니다. 어머님께서도 곧 마음을 여실 것이옵니다. 현우는 준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네, 준호야. 밤마다 현우는 윤희를 위로했어요. 부인, 조금만 더 참아주시오. 괜찮사옵니다, 나리. 어머님의 마음을 꼭 돌리겠사옵니다. 윤희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런 윤희가 더욱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어요. 며칠 후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 통증으로 신음하셨습니다. 윤희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약을 다리고 허리를 주물러드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는 윤희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씨는 진실되구나.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입 밖으로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윤희의 헌신은 계속되었고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희의 헌신은 변함이 없었어요.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아침상을 정갈하게 차리고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만석이 현우를 보며 감탄했어요. 형님, 형수님은 정말 강한 분이십니다. 저렇게 매일 정성을 다하시다니. 현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 통증으로 신음하며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윤희는 급히 달려갔어요.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시옵니까? 어머니는 고통스러워하며 대답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윤희는 밤새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허리를 주물러드리고 정성을 다했어요. 현우도 방 밖에서 밤을 지새우며 걱정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어머니의 통증이 조금 나아졌어요. 어머니는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야. 윤희는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자신을 아가라고 불러주신 것이었어요. 아니옵니다, 어머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어머니는 윤희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내가 정말 내 아들과 살고 싶으냐? 윤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어머님. 진심이옵니다. 어머니는 윤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지난 한 달간 윤희가 보여준 헌신과 정성이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을 잘 보살펴다오. 비록 첩이었지만 내 마음씨만큼은 어느 양반 규수 못지않구나. 어머님, 윤희는 감격하여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윤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평생 처음으로 윤희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어머니와 윤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고맙사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허락 아래 현우와 윤희는 소박한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큰 잔치는 아니었어요. 준호와 만석, 그리고 몇몇 이웃들만 참석했습니다. 혼례날 아침, 윤희는 정갈한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아름다웠어요. 현우도 깨끗한 도포를 입고 마당에 섰습니다. 간소한 혼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비록 작은 혼례였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현우와 윤희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잘 살아라. 서로 아끼며 살 거라. 예, 어머님. 두 사람은 함께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형님, 형수님, 정말 축하드리옵니다. 부디 백년해로 하십시오. 만석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 이렇게 좋은 날을 맞으시니 제 일처럼 기쁩니다. 이웃들도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작은 혼례였지만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어요. 해가 저물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현우와 윤희는 방 안에 마주 앉았어요.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나 같은 농사꾼에게 와주어서 말이오. 윤희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방님, 저야말로 고맙사옵니다. 갈 곳 없던 저를 받아주시고 정실 부인으로 대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현우는 윤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윤희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부인은 말씨가 곱고 몸가짐이 단정하여 사랑스럽소. 평생 소중히 모시겠소. 윤희도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도 성실하고 착하시어 제가 참 좋다옵니다. 저도 서방님을 평생 잘 섬기겠나이다. 현우는 윤희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윤희도 현우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방님, 부인,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비록 보쌈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현우는 윤희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윤희도 현우를 껴안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부인 사랑하오. 저도 사랑하옵니다, 서방님.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보쌈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밖에서는 가을 벌레들이 울고 있었고 달빛이 마당에 은은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서 두 사람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니 너희 둘은 정말 잘 어울린다.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고맙사옵니다. 평생 잘 모시겠나이다. 어머니도 윤희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구나. 이제는 딸처럼 생각하마.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준호와 만석이 찾아와 다시 한번 축하했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현우는 두 친구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모두 자네들 덕분이네. 정말 고맙네. 윤희도 준호와 만석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사옵니다. 고맙사옵니다. 준호와 만석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정성과 헌신을 보고 그녀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현우와 윤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쌈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혼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어느 날 집안을 살피다가 쌀독이 바닥을 드러낸 것을 발견했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윤희는 스스로 말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살림을 일으켜 보겠사옵니다. 그녀는 양반가에서 배운 침선과 자수 솜씨를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정성스럽게 자수를 놓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윤희는 직접 만든 자수 손수건을 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장터에서 준호가 윤희를 발견했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사옵니까? 준호 도련님, 이것 좀 팔아주시겠사옵니까? 윤희는 자수 손수건을 꺼내 보였어요. 준호는 자수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솜씨입니다. 제 상점에 진열하겠사옵니다. 준호가 자수를 상점에 진열하자 금세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매화 좀 보시오. 정말 아름답구먼. 요즘 이런 솜씨 보기 힘든데 말이오. 자수 손수건은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윤희는 받은 돈을 손에 쥐고 기뻐했어요. 비록 작은 돈이었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윤희의 자수는 꾸준히 팔렸습니다. 밤마다 정성스럽게 술을 놓았고 준호의 상점에서는 윤희의 자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마침내 작은 종잣돈이 모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윤희를 찾아왔어요. 형수님, 좋은 소식이 있사옵니다. 몰락한 양반가에서 논 지분을 내놓는다 하옵니다. 논 지분이옵니까? 예, 이 돈이면 한마지기 지분을 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현우에게 말씀드리자 현우는 걱정스러워했어요. 부인, 그 돈을 모두 쓰면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렵지 않겠소? 하지만 윤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를 믿어주시옵소서. 길게 보아야 하옵니다. 현우는 부인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윤희가 산 논에서 첫 수확이 들어왔어요. 작지만 확실한 수확이었습니다. 현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부인, 정말 대단하오. 이제 시작일 뿐이옵니다, 서방님. 다음해 봄 윤희는 과수원 지분도 매입했습니다. 준호가 조언했어요. 형수님, 과수원은 수익성이 좋사옵니다. 다만 날씨를 잘 살펴야 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도련님. 하지만 그해 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마가 길게 이어지고 꽃샘 추위가 찾아왔어요. 과수원의 꽃들이 얼어 떨어지고 작황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급히 달려왔어요. 형수님, 과수원이 큰일이 났사옵니다. 윤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여편네가 설치더니 집안 망친다더니 그 말이 맞구먼. 양반 체면에 장사나 하고 말이지. 현우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괜찮겠소? 윤희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괜찮사옵니다, 서방님.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방님, 일꾼들 품삯은 그대로 주겠사옵니다. 그러면 손해가 크지 않겠소? 사람을 살려야 땅이 삽니다. 제가 배운 것이옵니다. 과수원에서 일하던 안악들은 윤희의 결정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마님,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저희는 마님을 평생 잊지 못하겠사옵니다. 윤희의 선행은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주막주모 월선이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월선은 얼굴이 수척하고 눈가가 붉었어요. 마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이시오?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병이 깊으셔서 약값이 절실하옵니다.
그런데 주막에는 빚만 쌓여가고 왈패들이 와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도 다 떠났사옵니다. 윤희는 월선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주막을 사겠사옵니다. 예. 하지만 마님, 그 주막은 이미 괜찮사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사옵니다. 현우에게 말씀드리자 현우는 놀랐어요. 부인, 지금 형편에 주막까지 사면 어찌하겠소? 윤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방님, 그 주막은 한양 가는 길목에 있사옵니다. 곧 과거 시험이 열린다 하옵니다. 선비들이 반드시 그곳을 지나갈 것이옵니다. 현우는 부인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을 믿겠소? 윤희는 주막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주막을 손보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만석도 힘을 보탰습니다. 형수님, 저희도 돕겠사옵니다. 주막의 방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도 새로 만들었어요. 윤희는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법을 월선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월선 씨, 음식은 정성이옵니다. 마음을 담아 만들면 손님들이 알아보시옵니다. 며칠 후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이 주막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이 주막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다 하던데요. 주인 안하기 참 친절하다 하더이다. 소문이 퍼지자 주막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선비들은 주막에서 쉬어가며 윤희가 만든 음식을 먹었어요. 왈패들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우와 준호, 만석이 함께 나서서 왈패들을 쫓아냈어요. 다시는 이 주막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왈패들은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주막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윤희에게 감사했어요. 마님, 정말 고맙사옵니다. 어머니 약값도 낼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윤희는 월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월선 씨가 주막을 맡아주시옵소서. 월선 씨가 주인이 되시옵소서. 예.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월선 씨가 더 잘하실 것이옵니다. 저는 월선 씨를 믿사옵니다. 월선은 감격하여 윤희를 껴안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과수원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윤희가 일꾼들을 잘 대우했기 때문에 일꾼들도 정성을 다해 일했어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의 선택은 모두 옳았사옵니다. 현우도 윤희를 보며 감탄했어요. 부인은 정말 대단하오. 어찌 이리 지혜로우십니까?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면 땅도 삽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이치옵니다. 집안은 점점 넉넉해졌습니다. 쌀독은 넘쳐났고 곡간에는 곡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윤희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켰구나.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모두 어머님과 서방님 덕분이옵니다. 현우는 윤희를 안으며 말했어요. 부인 덕분에 우리 가문이 다시 살아났소. 윤희의 선행은 온 마을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윤희를 존경하며 정씨 마님이라 불렀어요. 집안이 번성하자 어느 날 하급 관리 한 명이 현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이 집에 현우라는 자가 사오? 만석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관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과부 보쌈이라 들었는데 그것도 양반과 과부를 말이오. 그건 차명감이지. 현우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관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입을 다물어 줄 수도 있지. 은자 100냥이면 이 일을 덮어주겠소. 이것은 뇌물 청탁이었습니다. 만석은 급히 준호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어요. 윤희가 나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를 원하시옵니까? 관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어요.
은자 100냥이요. 그 정도면 입을 다물어 주지. 그날 밤 현우는 괴로워했습니다. 부인, 어떻게 해야겠소? 100냥을 주어야 하는 것이요? 윤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약점에 잡히면 평생 흔들립니다. 정면으로 맞서야 하옵니다. 하지만 부인, 저를 믿어주시옵소서 서방님. 준호와 만석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형님, 저희가 증인이 되겠사옵니다. 현우는 감격하여 두 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다음 날 관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원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셨고 관리가 현우를 고발했습니다. 이자가 양반과 과부를 보쌈했사옵니다. 원님께서 현우를 보며 물으셨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현우가 대답하려는 순간 윤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보쌈이 아니라 제 선택이었사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윤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첩으로 팔려갔다가 쫓겨난 과부의 몸이었사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사옵니다. 현우 나리께서 저를 보쌈하셨을 때 저는 오히려 감사했사옵니다. 나리는 그날 밤 저를 건드리지도 않으셨사옵니다. 양반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셨사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리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사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원님, 제가 증언하겠사옵니다. 윤희 부인은 정말 좋은 분이시옵니다. 현우 형님도 착한 분이시옵니다. 만석도 나섰습니다. 원님, 저도 증언하겠사옵니다. 두 분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시옵니다. 월선도 앞으로 나왔어요. 원님, 윤희 마님은 저를 살려주신 분이옵니다. 저희 어머니 약값도 마님 덕분에 낼 수 있었사옵니다. 마님은 천사 같은 분이시옵니다. 원님께서는 모든 증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는 혼인이지 보쌈이 아니로다.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부부가 되었으니 죄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원님은 관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뇌물을 요구한 죄가 크도다. 당장 끌어내어라. 관리는 끌려갔습니다. 현우와 윤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며칠 후 윤희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옵소서. 부인, 내 나이가 이미 30이 넘었는데. 윤희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방님은 원래 학문하시던 분이 아니십니까? 꼭 과거에 급제하시옵소서. 저는 서방님이 다시 선비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싶사옵니다. 현우는 감동했습니다. 고맙소, 부인. 현우는 15년 만에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옛 실력이 돌아왔어요. 한때는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던 수재였으니까요. 윤희는 매일 밤 현우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옵소서, 서방님. 건강이 중요하옵니다. 고맙소, 부인. 준호와 만석도 응원했어요. 형님, 꼭 급제하십시오.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시 학문하는구나. 정말 기쁘다. 몇 년이 지나고 드디어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현우는 한양으로 향했어요. 한양에 도착한 현우는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시험 전날 밤 어떤 사내가 현우에게 접근했어요. 날이 돈만 쓰시면 합격은 쉬운 일이옵니다. 현우는 놀라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사내는 속삭였어요. 은자 50냥만 주시면 답안을 미리 알려드리겠사옵니다. 현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50냥이면 큰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부정이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현우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희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방님, 정정당당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서방님을 믿사옵니다. 서방님의 학문은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제하시면 평생 양심의 짐이 되실 것이옵니다. 현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의 말이 옳았어요. 그래, 부인 말이 옳다. 현우는 사내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보겠소. 물러가시오. 다음 날 시험장에 들어간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답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실력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부인,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우는 속으로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현우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서방님 수고하셨사옵니다. 어찌 되었사옵니까? 최선을 다했소. 이제는 하늘의 뜻을 기다릴 뿐이요. 윤희는 현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정정당당하게 하셨으니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윤희와 어머니께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서방님이 꼭 급제하게 해주소서. 아가야, 현우가 꼭 급제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서방님은 반드시 급제하실 거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급제자 명단이 붙었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을 붙인 곳으로 향했어요. 명단을 보는 순간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합격했소. 과거에 급제했소이다. 준호와 만석이 달려왔어요. 형님, 축하드리옵니다. 현우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윤희와 어머니께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니, 부인, 제가 급제했사옵니다.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현우를 껴안았습니다. 서방님, 축하드리옵니다.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잘했구나. 정말 잘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에서 소장농으로 살다가 다시 과거에 급제한 현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현우는 모든 것이 윤희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소장농으로 살았을 것이오. 윤희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옵니다, 서방님. 서방님이 원래 뛰어나신 분이셨사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도왔을 뿐이옵니다. 축하 잔치가 집안에서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현우의 급제를 축하했어요. 준호와 만석은 술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형님, 이제 벼슬길에 오르시겠습니다. 축하드리옵니다. 어머니께서는 윤희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처음에는 첩년이었다고 못마땅해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 마음씨와 재주는 어느 양반 규수보다 훌륭하구나.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모두 어머님께서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옵니다. 현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족의 따뜻함이 온 마음을 채웠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관직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윤희는 현우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청렴한 관리가 되시옵소서. 백성을 위하는 관리가 되시옵소서. 그리하겠소, 부인. 부인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관리가 되겠소. 현우는 윤희를 안으며 약속했어요. 한양에서 현우는 성실하게 관직 생활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정직하게 일했어요. 현우의 청렴함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한편 윤희는 마을에 남아 어머니를 모시고 땅과 주막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계속 도왔어요. 월선의 주막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월선은 윤희에게 배운 대로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했어요. 마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사옵니다.
월선은 윤희를 만날 때마다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겨울이 오자 윤희는 쌀가마니를 몇 포씩 어려운 집에 나누어 주었어요. 고아들에게는 따뜻한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정씨 마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시오. 마을 사람들은 윤희를 존경하며 칭송했습니다. 이듬해 봄 윤희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었어요. 윤희는 급히 한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현우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관직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인, 정말이요? 아이를 가졌단 말이요? 예, 서방님. 제가 아이를 가졌사옵니다. 현우는 윤희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손주를 보게 되는구나. 하늘이시여 감사하옵니다. 준호와 만석도 달려와 축하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정말 축하드리옵니다. 10달 후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현우는 아들의 이름을 복이라고 지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복된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보가, 아비가 여기 있다. 현우는 작은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희도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2년 후 이번에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의 이름은 연이라고 지었어요. 연꽃처럼 아름답고 고고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연아, 애미가 여기 있단다. 윤희는 딸을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현우의 벼슬은 점점 올랐습니다. 청렴하고 성실하게 일한 덕분이었어요. 이제는 제법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윤희가 가르쳐준 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어느 가을 저녁 현우와 윤희는 마당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기는 벌써 5살이 되어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연희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어요. 부인, 그날 잘못 보쌈한 게 정말 다행이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희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과거의 고난을 되짚으며 감사했어요.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었지요? 그렇소. 하지만 모두 이겨냈소. 현우와 윤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해 겨울, 준호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 혼례를 준비하게 된 것이었어요. 형님, 형수님, 제 혼례에 꼭 오셔야 하옵니다. 현우와 윤희는 준호의 혼례에 참석했습니다. 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신부를 맞이했어요. 만석도 자리를 잡고 장가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우가 도와준 덕분이었어요. 형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장가를 갈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만서가, 자네도 이제 행복하게 살게나. 월선의 주막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한양 가는 길목에서 가장 유명한 주막이 되었어요. 월선 씨, 정말 잘 되었구먼. 윤희가 주막을 방문하자 월선은 감격하여 인사했습니다. 마님, 모두 마님 덕분이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어느 날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어머니를 보쌈했어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못 보쌈했단다, 보가. 윤희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단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석양이 질 무렵 현우와 윤희는 손을 잡고 마을을 걸었습니다. 보기와 연희도 부모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어요. 서방님, 행복하십니까? 물론이요. 부인은요?
저도 행복하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돌아보니 붉게 물든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윤희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부인, 평생 함께 합시다. 예, 서방님. 평생 함께 하겠사옵니다. 가족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따뜻한 불빛이 창문에서 새어나왔어요. 잘못된 인연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현우는 청렴한 관리로 백성들에게 존경받았고 윤희는 마을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준호, 만석, 월선 모두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몰락한 가문은 다시 일어섰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믿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보기는 아버지처럼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연희는 어머니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운 여인으로 자랐어요. 세월이 흘러 현우와 윤희가 노년이 되었을 때 손주들이 무릎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현우와 윤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못된 만남이었단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었지. 윤희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단다. 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단다.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했어요.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윤희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고맙소. 평생 함께 해주어서. 저야말로 고맙사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의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보쌈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진심과 헌신으로 이어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아낀다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